안녕하세요, 아키윤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공사 과정 두 번째 시간이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건축사라 이제 건축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건축 시공 쪽에는 살짝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또 틀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인 것을 말씀해 드리는 거니까, 이쪽 전문가이신 분들은 좀 제가 잘못된 표현이 있다면 댓글이나 이런 걸로 잘 알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정정 글을 이렇게 써놓을게요. 지난 시간에는 잠깐 돌아보면, 건설사를 선정한 다음에 이제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철거부터 터파기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땅이 있고 건물을 이렇게 지하층까지, 지하층도 이제 다 반복적인 거니까 지하 1층만요 이렇게 지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땅을 파야 된다, 즉 터파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오밀조밀한 바로 옆대지가 붙어있는 도심에는 그냥 땅을 파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흙막이를 같이 해줘야 된다. 그게 이제 토류판과 CIP가 있는데, 그중 CIP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정말 시골의 나대지, 정말 넓은 부지에 요만한 건물을 지려면 이게 다 내 땅이다, 그러면 터파기도 오픈컷이라고 그냥 이렇게 넓게 이렇게 파내기만 하면 돼요. 경사각이 있기 때문에, 완만하기 때문에 안 무너져 내리니까. 근데 이렇게 도심에 할 때는 바로 흙이 무너지고 옆집이 크랙이 가거나 심지어 무너질 수가 있죠. 이렇게 옆 건물이 흙이나 이런 지하수들이 유실이 되면. 그래서 이렇게 흙막이를 한다. 흙막이 이렇게 CIP, 건물 옆에다 이렇게 붙여서 CIP를 먼저 깊이 박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땅을 파낸다. 밖으로 파내기 시작해서 비운 다음에 여기에다 바로 지하공사를 하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지난 시간에는 토목에 가까워요. 토목공사. 건물을 실제로 골조를 올리기 위한 그 기반을 다져 놓은 거죠. 땅을 파놓은 거죠.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골조 공사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마감 공사가 덧붙여질 텐데, 요것은 이제 시간상 아무래도 다음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골조 공사만 해도 말씀드릴 게 많아요. 골조 공사 밑에 기초부터 해서 각 층 쭉 올라가서 골조를 형성하는,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조 공사, 이렇게 타이틀을 잡고 시작하면 되겠네요. 지난번에 아마 이 사진으로 끝냈을 거예요. 그래서 요 CIP를 다 설치한 다음에 주변에 흙막이를 싹 하고 이제 땅을 파냈죠. 파내서 우리가 원하는 레벨에 이렇게 땅이 나왔어요. 나왔으면 이제 여기다가 기초공사를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앞서 선행돼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이제 지내력 테스트 라는 거예요. 지내력, 그러니까 땅에 버티는 힘을 테스트한다 이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평판 제하 시험이에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평판 제하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는 이제 땅을 이렇게 다 파냈으면 당연히 이제 기초가 안 젖을 요 가장 하부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겠죠. 이렇게 포크레인을 이용합니다. 어차피 현장에는 땅을 파 내려갔기 때문에 포크레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포크레인 하부에 이렇게 측정 장치를 설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압력을 가하면 포크레인 무게가 있기 때문에 요 하부가 이제 조금씩 치마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치마가 생기는 양을 계산해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지질 조사하고 구조 설계를 했을 때 그 구조 계산에서 계산된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처음에 지질 조사를 통해서 이 땅에 대한 정보를 알아냈기 때문에 당연히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실제로 땅을 파봤는데 그 조건들하고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보건 공법을 사용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니까 이렇게 평판 제하 시험, 지내력 검사를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기초 공사를 시작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또 시작하기에 앞서 해야 될 3종 세트가 있어요. 보통 저희 설계 때 적용이 되는 3종 세트인데, 이렇게 기초가, 건물의 하부 기초가 있다면 요 바로 밑에다 하는 겁니다. 요 밑에다. 그래서 잡석 다짐, 그리고 그 위에 PE 필름 한 2겹 정도 보통 깔아주고요. 그리고 또 그 위에 버린 콘크리트를 또 한 50, 그러니까 5cm 정도 쳐주죠. 보통 잡석은 한 250, 200 내지 250. 요 잡석 다짐은 뭐냐면 자갈이에요, 자갈. 자갈들을 이 밑에다 깔아주는 거예요. 이 잡석 다짐에 대해서 좀 아주 좋은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 하부의 기초가 우리 신체에서 발에 해당되면, 이 잡석 다짐은 이제 그 밑에 까는 신발 깔창이나 같다,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던데, 그게 정말 이제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할은 굉장히 많아요. 또 의견도 막 다 다르고 한데 어쨌든 땅을 이렇게 막 포크레인으로 파냈으면 여기가 좀 불안정하겠죠, 이 지표가. 그래서 여기를 이런 자갈들로 쫙 메꿔주고 그 위에 다짐을 함으로써 이 집안을 좀 안정시켜주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지진이나 이런 움직임에 대한 이런 완충작용을 해준다는 내용도 있고, 또한 이제 이런 자갈들 사이에 공극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뭐냐면 이제 우리 물이 지하에 지하수가 있고 물이 있는데 이런 물이 얼면은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건물을 이렇게 띄울 수가 있어요, 위로. 또 녹으면 꺼지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건물 기초에 치마나 이런 크랙이 발생하겠죠. 또 한쪽이 처지면서 치마가 생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런 공극들이 있기 때문에 완충을 해준다 이거죠. 뭐 물이나 습이 얼었다 녹았다 뭐 반복을 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완충을 해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요 PE 필름, 아까 말씀드렸죠, 요 PE 필름, 요건 지금 사진에 보시는 요런 비닐이에요. 그럼 비닐 한 2겹 정도 까는 거죠. 그럼 이 비닐은 또 왜 까냐, 요렇게 지금 요 사진처럼 최종적으로 요 버림 콘크리트를 쳐요. 요 버림 콘크리트는 왜 치냐, 버림 콘크리트를 쳐야 그 위에다 이렇게 지금 사진에서 보실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먹줄이라 그러거든요. 먹줄을 쳐가지고 이렇게 기둥 위치가 어딘지, 외곽 벽체가 어딘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 다음에 이 위에다 기초 철근을 배근을 하거든요,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이 버림 콘크리트를 치는데, 이 버림 콘크리트를 치려면 밑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 자갈들 잡석 사이로 수분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비닐을 일단 치고, 또 다른 이유는 뭐 밑에서 올라오는 습을 방지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비닐도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뭐 의견이 다 달라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 3종 세트는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할 때 반영을 해요. 지금 여기도 보면 이렇게 비닐 깔려 있었고, 아까 그 사진에도 있었죠.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하면, 아까 이렇게 이제 텁하기가 다 됐잖아요. 그럼 요 하부에다 대고 아니면 요 위쪽에다 대고 지내력 테스트, 평판 제하 시험을 하죠. 그래서 강도가 오케이 나왔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잡석들을 전체적으로 다 깔죠. 그 다음에 그 위를 밀실하게 또 다짐을 해주고, 그 위에다 이렇게 또 비닐을 덮고, PE 필름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PE 필름 2겹 정도 한 다음에 이렇게 콘크리트 묵은이에요, 이건. 그래서 버린다 그래요. 강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버린 콘크리트를 친 다음에 상부를 또 이렇게 평평하게 작업을 해주죠. 이 버린 콘크리트의 역할은 순전히 요 위에 철근을 배근해서 기초를 만들기 위한,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위한 그 밑작업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요 3종 세트, 3종 맨 아래부터 잡석 다짐, 그 다음에 PE 필름 2겹, 뭐 상관없습니다. 한 겹 깔 때도 있고 아예 안 깔 수도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버림 콘크리트,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버린 콘크리트가 옆에 사진처럼 이렇게 잘 쳐졌다, 옆에는 뭐 이렇게 CIP가 쭉 있을 것이고, 그럼 이 위에다가 기초 철근 배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기초 철근 배근을 그냥 막 할 수는 없죠. 뭐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외벽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형성이 쭉 되면서, 또 내벽은 어디에서 어떻게 생기며 기둥은 어느 위치에 있고, 요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먹줄 작업을 해요. 먹줄을 이렇게 얘기하면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기둥 자리는 여기, 그리고 외벽은 여기, 기둥 작업 여기 이렇게 있고, 내벽은 뭐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먹줄이 그려져 있죠. 여기 기둥 그려놓고 이렇게 자루 치수 재가지고 쭉쭉 먹줄을 그리고, 이 먹줄은 어떻게 그리냐, 요런 먹줄 통이 있어요. 그래서 요 먹줄 여기 실이 이렇게 감겨 있고, 여기 열고 여기다 먹을 넣는 거예요, 먹물.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실을 요로 쫙 빼면은 이제 먹물이 실에 묻혀져 나오겠죠. 그럼 이제 이분들이 그대로 그 실을 양 끝단을 잡고 여기를 살짝 들어 올려서 튕겨주면 바닥을 딱 때리면서 실이 이렇게 먹선이 생기죠. 이거를 이제 먹매김 한다 그러기도 하고, 먹줄을 친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먹줄이 되면 여기에다가 이제 배근들을 다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바닥 철근 배근 쭉쭉 할 것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초 위로 기둥 철근이나 벽 철근은 좀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다가 나중에 이음을 해서 벽 철근을 쭉쭉 다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둥 위치나 벽 위치가 다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철근들이 벽 철근도 쭉 배근이 돼서 위로 올라와야 되고 하니까 이 스케치가 기본 밑그림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갑자기 생각나는데 지금 이제 RC조 철근 콘크리트조 골조공사에서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제가 자세하게는 설명 못 해드리니까 여기 구조 이야기라고 시리즈별로 1부터 4까지인가 있어요. 예전 영상 보시면 있으니까요, 요거 꼭 참고해 주세요. 일단 그렇게 돼서 이렇게 철근 배근이 되는 모습이죠. 지금 기초는 두께가 두껍잖아요. 매트 기초는 두께가 뭐 기본 한 600 내지 700 이상씩은 다 돼요. 심지어 큰 건물은 1m가 넘어가고요. 그래서 상부근 하부근 배근을 하고, 지금 요런 사진에 이렇게 보시면 요런 철근들 있죠. 요게 지금 하부근이 밑에 깔려 있고 버린 콘크리트 위에, 그리고 요걸 요렇게 세워 놓은 이유가 요 위에다가 이제 쭉쭉 이어서 상부근을 배열을 하겠다 이거예요. 상부근 배열 배근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기둥철근 올라와 있고 옆에 가생의 벽철근, 외벽 벽철근이죠.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기둥도 이렇게 바닥 하부근까지 이렇게 쭉쭉 내려와서 이어져요. 이렇게 하부근에 정착이 다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이 사진과 같습니다. 이렇게 펌프카 호수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분이 호수 잡고 이렇게 콘크리트 이렇게 타설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쭉 타설을 해요. 양이 어마어마하겠죠. 기초 두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천천히 밀실하게 바이브레이터, 진동기라 그래서 이런 봉들도 갖고 다녀요. 지금 아마 이분이 잡고 있는 요 선 있죠? 그 끝에가 긴 막대기가 있고 그게 이제 진동이 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쑤셔가면서 콘크리트 사이사이를 쑤셔야지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기포들이 위로 올라오면서 강도가 제대로 된 강도가 나오겠죠. 그리고 콘크리트가 구석구석 모서리 면까지 잘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사진이 이제 기초 콘크리트가 타설이 다 된 상태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땅을 팠으면 CIP가 요 가생에 이렇게 있을 것이고, 이렇게 기초 요 하부에 이제 3종 세트 잡석, 필름, 그리고 버린 콘크리트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기초 두께가 뭐 한 700 내지 800 정도가 됐다고 치면 이렇게 콘크리트가 타설이 된 거죠. 콘크리트를 이렇게 형광색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기초 콘크리트가 타설이 된 거예요. 계속 이어서 그려야 될 것 같아서 좀 크게 그려봤습니다. 자, CIP에 이렇게 기초가 타설된 모습이고, 이렇게 철근도 상하부근을 표현해봤어요. 그러면 여기 기초 위에다가 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사진에서처럼 또 먹을 쳐야 돼요. 그쵸? 아까 제가 기초 위로 이렇게 배근들이 튀어나온다 그랬죠? 기둥이나 옆에 측면 벽배근들이 올라와요. 그래야 이제 그 위쪽으로 다 이 철근들을 하고 이어가지고 다시 배근을 하겠죠. 그러려면 또 어떤 작업이 필요하겠습니까? 배근을 한 다음에 요 겉에다 거푸집을 짜야 되겠죠. 지금 여기 이렇게 적재되어 있는 것들 많이 보셨죠? 지나다니면서. 이게 바로 유로폼이라고 하는 거푸집이에요. 걔네들을 이 사진처럼 또 이어서 쭉쭉 벽배근을 해서 올라가죠. 기둥들도 쭉쭉 올라가죠. 그런 다음 이때 바로 이 철근들을 이렇게 요 거푸집 한 칸 한 칸 이게 모듈이에요. 이렇게 모듈 여기 쌓여져 있잖아요. 요걸 이렇게 붙이는 거고, 요 반대편은 요런 매끄러운 면이라서 콘크리트를 부으면 매끄러운 면이 나오죠. 요게 이렇게 한 판짜리 규격이 다 따로 있고, 또 이제 코너 90도로 꺾어지는데 그런데도 또 코너제가 또 있고, 그래서 모든 벽들을 쫙 두르는 거죠. 기둥하고 여기 기둥도 이렇게 철근 배근이 되어 있으면 뺑 둘러서 이제 거푸집 짜서 쭉 막아서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거푸집은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대여해서 쓰고, 또 쭉 떼서 위층 쓰고, 또 떼서 위층 쓰고, 쭉 올라가면서 다 쓰고 이제 반납을 하고, 이것도 아마 몇 번 횟수가 있을 거예요. 거푸집 이제 대여 회사에서 요 판을 내부 이제 요 합판을 갈아주면서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 번 쓴다는 거. 그러면 여기 또 그림에서 보시면, 자, 여기 이 철근 뒤쪽에 CIP 보이죠? 거기는 뭐 거푸집이 필요 없겠죠. 그럼 여기에서 여기다 거푸집을 또 이렇게 짜겠죠. 거푸집을 짜요. 이게 기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벽이 될 수도 있겠죠. 벽이라고 치고 거푸집을 짜고, 위에는 어떻겠습니까? 1층 이제 여기가 GL이니까 1층이 될 텐데 1층 바닥판에도 거푸집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게 보가 있으면 보가 되고, 슬래브 쪽이면 슬래브인데 벽배근도 밑에서 이렇게 기둥배근 또는 벽배근이 기초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쭉 올라올 거고, 여기에서도 이제 슬래브나 배근이 이렇게 쳐질 거고, 그리고 이제 거푸집을 하부에 쫙 둘렀죠. 지금 이 사진이 이제 1층 바닥에서 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 본 거죠. 그럼 요 바닥판 합판들이 보이죠? 그게 바로 요 합판이에요. 요 합판. 여기에서도 이제 쭉 연장이 돼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야죠, 이게. 그 다음에 얼추 이렇게 배근이 쭉 됐을 거 아닙니까? 바닥에.
이런 것들 점점 보이시죠? 이런 건 스페이서. 철근이 바닥에 붙어 있으면 안 되겠죠. 피복두께라 그래서 철근의 표면하고 이 콘크리트 최외곽이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철근이 콘크리트 밖으로 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서 간격을 띄워놓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중간중간으로 이렇게 구조체 보가 가죠. 보 배근이 쭉쭉 돼 있고요. 여긴 슬래브, 여긴 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긴 슬래브 얇은 곳, 여기는 보 두꺼운 곳. 그래서 이제 타설을 하는 거예요. 타설을 하면 여기가 이렇게 또 채워지겠죠. 쭉 이렇게 하늘색으로 칠한 것처럼 채워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사진에서처럼 콘크리트 매끈한 면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1층 바닥이 되는 거죠. 여기 1층 바닥 1F. 근데 또 그 바닥의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단차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여기 예를 들어 주차장이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요 실 바닥보다는 좀 낮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단차 구간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자, 그리고 그 전에 한 가지 또 중요한 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 여기 이제 배근할 때 보면 요런 파이프들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요 끝에 보면 요런 노런 파이프. 제가 감리 나갔을 때 영상 보면은 많이들 나와 있어요. 요런 것들이 이제 전선이 지나가는 관이에요. 플라스틱 호스 같은 관이거든요. 이렇게. 그런 게 이제 요런 슬래브들 사이로 다 묻혀 있습니다. 요 그림에서 보시면 요런 전선들이 이렇게 요 슬래브 사이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전선이 수평으로 다니다가 수직으로 이동할 때는 뭐 계단실 벽이라든지 일반 요런 벽체들 사이로 또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요. 뭐 스위치 있는 데까지 쭉 올라간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요런 파이프들이 요런 골조 사이에 묻혀 있으면 나중에 공사할 때는 어떻게 되냐, 그냥 여기다가 전선을 쭉 밀어넣어요. 그럼 이게 막 이렇게 꼬부라져 있더라도 전선이 알아서 요 끝으로 나옵니다. 계속 밀면. 그래서 미리 이렇게 관을 묻혀 놓는 거죠. 편하게. 이게 나중에 밖으로 노출이 되면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기계 설비, 뭐 하수 배관이라든지 뭐 오수 배관, 급수 배관 이런 것들이 지나다니려면 이렇게 얘를 뚫고 다녀야 돼요. 슬래브를. 그럼 이렇게 플라스틱 관 배관들 있죠, 파이프들, 이런 걸 잘라서 미리 여기 사이에다 묻어놔요. 그리고 콘크리트를 칩니다. 그러면 나중에 거푸집을 다 떼내면 여긴 벼 있겠죠. 요 그림에서 보면 이제 슬래브 밑으로 배관이 이렇게 지나가서 뭐 천정으로 어디로 이어진다든지 이렇게, 그래야 뚫리는 거예요. 물론 콘크리트를 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코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뚫어낼 수도 있는데 그러면 힘드니까 굉장히 철근을 또 뚫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철근 사이에다 이런 파이프를 묻어 놓는 거예요. 그런 건 뭐 다음 마감 공사 때 한번 사진이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뭐 뻔하죠. 반복이에요. 반복. 현장에 이제 또 이런 서포트 지지대나 이런 거푸집 또 엄청 이제 적재를 해놨죠. 그 다음에 이제 2층 바닥을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기둥 배근 쭉쭉 위에다 하고 기둥을 둘러서 이렇게 거푸집으로 또 짜 놓죠. 그 다음에 이제 2층의 바닥인데 바닥에도 이렇게 합판을 대 가지고 바닥 거푸집을 또 이렇게 짜죠. 지금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뻗어 있는 게 보 바닥판이 되겠죠. 요런 게 지금 보예요. 보 하부 바닥판 단면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서포트를 이렇게 하부를 받쳐 놓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바닥판이 생길 것이고, 여기 이렇게 파여 있는 데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큰 보 작은 보들 지나가는 자리고, 요런 이제 벽체들 서는 복잡한 곳은 코어겠죠. 계단부터 해서 엘리베이터, 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계단,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눠 놓은 데는 뭐 화장실을 두 군데로 나눴다든지 해가지고 요렇게 전체 부분이 코어가 되겠어요. 그냥 봐도 아시겠고, 요렇게 큰 부분이 이제 전용 공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위에다 배근을 쫙쫙 또 하겠죠. 바닥판 배근, 그리고 보에 대한 배근, 기둥에 대한 배근 다 돼 있고 이미. 그러면 뭐 또 이렇게 타설이에요. 타설. 이분이 이제 들고 있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바이브레이터, 이 봉, 진동봉을 군데군데 이렇게 계속 꽂아주면서 공기도 밖으로 빠지고 구석구석 타설이 콘크리트가 잘 들어가게. 네, 다음 사진들도 계속 그 사진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서 그림으로. 그러면 이제 1층, 2층 바닥 타설을 위해서 또 그 위로 쭉 올라갈 때는, 자, 이제 여기는 거푸집 밖에도 이제 있어야 돼요. 밖에도. 그리고 안쪽으로도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쪽도 이제 밖에,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고, 바닥이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철근 배근 쭉쭉 기둥 철근 연결해서 올리고, 또 보 및 슬래브 배근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정착도 시키고, 얘네들은 또 미리 올라가 있어야 되고 그 위층을 위해서.
그 다음 또 별거 없죠. 타설 콘크리트. 그 다음 또 거푸집 올립니다. 거푸집 올려, 안쪽도 거푸집 올려, 그리고 3층 바닥 또 철근 배근, 기둥 및 벽 철근 배근, 그 다음에 슬래비 및 보 배근, 그 다음 또 타설. 별거 없습니다. 계속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반복. 꼭대기 지붕까지 쭉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옥탑까지 쭉 올라갔으면 옥탑 일부분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옥탑까지 같은 방식으로 쭉 가는 거고요. 옆에 이제 코어, 아까 말씀드렸던 계단실, 엘리베이터 그런 거 있으면 같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방식은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 골조 공사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어떻게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또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골조 공사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크게 봐서 이제 저희가 토목, 골조, 마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 중에서 이 골조 뼈대 부분인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혹시나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부 마무리 짓고 3부 각종 마감 공사, 여기도 종류가 굉장히 또 많아요. 이것저것 내부 외부로 다 마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가지 뭐 전기 기계 설비 다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 요것도 제가 한번 잘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많이 부족했지만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계속 눌러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